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청주동물원으로 확장 개원을 합니다. 97년에. 그리고 2007년에는 앞에 있는 어린이 회관이랑 동물원이랑 합쳐요. 그러니까 동물원 관리 사업소 다른 과 하나의 과였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청주랜드 관리 사업소라는 청주시의 사업소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때 이제 그 서식지의 보존기관이 국내 동물원 중에서는 딱 두 군데였어요. 가장 큰 동물원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그리고 사실 청주동물원이 세 번째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환경부 사무관이 어쨌든 신청을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딱 시설을 보고 여기 저희가 좀 지정해 주기가 좀 곤란할 만큼 열악한데요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부탁해서 됐을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을 달라. 그 형식을 주시면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정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2019년 21년에 그 웅담 채취용 사육곰이 국내에 한 400여 마리가 돼요. 그렇죠. 지금 원래 현장 근로자라 진료복 아니면 유니폼을 입는데 환경부 회의를 지금 서울에 갔다 오느라고 양복을 입었고요. 그 사육곰 때문에 사실 지금 회의를 하고 바로 내려온 거고요. 그 사육곰을 전국 최초로 3마리를 구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비를 받게 되죠. 생물자원 보존시설이라는. 그래서 2019년부터 동물사를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주랜드 뭐 이렇고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회관, 여기 노란색이 동물원입니다. 관람객, 동물. 동물원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아요. 그 동물원에서 추구하는 목표라는 게 주체에 따라 다른데요. 에버랜드 잘 아시죠? 근데 에버랜드를 어디에서 운영하죠? 삼성에서 하죠. 삼성은 뭐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입장료가 카드 할인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비싸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삼성이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보기에. 그리고 부산 더파크라는 곳이 부산의 삼정기업, 지방 향토 기업이 사실 운영을 맡고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동물원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에버랜드도 대전동물원도 사실 그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100% 매표 수익률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은 사실 돈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막 도시 이름 붙은 데 있죠. 서울, 청주, 전주, 광주, 대구 이런 곳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고 70년대, 80년대 막 우후죽순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해지고 휴일날 가족을 데리고 놀러갈 어떤 유의시설로서 우후죽순 막 생겼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아까 퓨마 말씀하셨는데 대전동물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도 그리고 최근에 생긴 국립생태원도 공단이나 공사입니다. 이곳은 이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지방 공기업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경영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국민신문고인데 청원에 보면은 뭐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여기 민원이 13건인데 동물원은 367개예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퓨마 그 탈출한 사건이 몇 년인지 아실까요? 한 3년 됐어요. 그죠? 갑자기 막 핸드폰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렇죠? 근데 퓨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살돼서 죽었죠. 처음에는 사실 퓨마는 뭐 자기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문이 열려 있어서 나왔어요. 그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수의사들이 출동을 해서 마취총을 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취약이라는 게 맞자마자 뭐 이렇게 잠들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경찰이나 소방이 들어오면은 이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사살이 됐죠. 그 뒤로 막 엄청 나아졌어요. 그 동안에도 사실 동물원에 대한 어떤 그 열악한 시설과 동물들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퓨마 탈출을 기점으로 폭발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동물원 어떤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한 90% 이상은 부정적인 글이 달려요. 한 10년 전만 해도 반반 정도 됐거든요. 뭐 그래도 동물원 있어야죠 그랬는데 지금은 동물원 없애라, 동물 다 풀어줘라, 이게 주류예요. 댓글들에. 그리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 초등학생이 있나요? 초등학생 계신가요? 몇 학년이죠? 2학년이요? 5학년. 5학년 되면은 동물원 오세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은 왜 동물원에 오지 않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충북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토론 주제로 동물원 찬반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동물원의 고정 관람층은 결국에는 동심이 아직 살아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이 오는 부모님들이세요. 쉽게 얘기해서 더 열악해도 그분들은 오실 수도 있어요. 동물원이.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재미없는 공간, 그죠? 자극이 없잖아요. 그냥 약간 심심한 공간, 그죠? 그리고 성인분들은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동물원이 동물을 가두고 있다는 걸, 그죠? 가면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 본 건데,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이 생각하는 동화에서 결국에는 과학교육쯤으로는 와야 청소년들이 그래도 올 수가 있겠죠. 싱가포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 교육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생물 수업을 동물원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청소년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호랑이 신기해가지고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오십니다. 네. 그리고 동물이 조금 편안한 공간이야 사람도 좀 편안히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물원에도 결국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감소하면서 관람객층이 늘어요. 그럼 관람객 수도 늘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동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생물자원 보존시설, 그 곰 구출하면서 받기 시작했던 생물자원 보존시설로 2019년부터 동물사를 개선해 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표범 15살 된 지금은 표범인데 직지라고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원래는 엄마가 자연 포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육사가 밤낮으로 젖병을 물립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료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사람이랑 친해진 표범이에요. 이 동영상인데 한번 이걸로 실행이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가면은 저한테 와요. 저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10평 정도 될까? 그런 공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인공포육이 돼가지고 사람들 막 표본 만지면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점점 얘가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면서 이제 철창에 갇히게 되죠. 10년을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 또 사람도 막 만나고 싶어하는 친화적인 동물인데 좁은 곳에 갇히니까 정형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일종의 강박 행동이에요.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1억 좀 넘는 돈 예산을 지원받아서 크게 해주면 더 좋겠죠. 전체가. 근데 그럴 예산은 안 돼서 여기 작은 동물사 그리고 여기 또 신축된 동물사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표범은 땅 위를 좋아할까요? 나무 위를 좋아할까요? 네, 나무 위에서 이제 천적인 다른 어떤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위를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무 그늘이 있어서 시원해요. 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 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지랑 흘러가는 구름이랑 파란 하늘이랑 겹쳐 보여요. 네. 여기는 이제 박나미가 살았던 호랑이사인데 전국에서 가장 좁았던 호랑이사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먹이를 잡고 뛰고 물어 뜯으면서 목 근육을 발달시키고. 근데 뭐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척추 디스크 탈출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침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욕창이 생겨서 때는 날이 더워지고 있었어요. 날이 더워지면은 파리가 끓죠. 상처에 구데기가 생깁니다. 저희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안락사를 시킬 거냐, 치료를 해볼 것이냐. 근데 이 호랑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 나이는 개, 고양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곱하기 5 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맞아요. 한 90살 노인 정도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정이 들었던 호랑이라 한번 치료해보러 갑니다. 충북대로. 저희는 이제 일반 엑스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CT와 MRI를 찍으러 충북대 수의대 부속동물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흡 마취를 해서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도중에. 트럭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호흡 마취, 인튜베이션, 기관 삽관을 해서 호흡 마취 유지를 해서 충북대로 가는 것이고요. 뭐 CT 찍는 거고, 그리고 디스크가 여기 가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노령이라. 그래서 수술을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동물 병원이에요. 개고양이가 가는 병원이라 이 수술 도구 자체가 호랑이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척추뼈를 뚫고 들어가야 디스크를 절단을 해주는데 그 뼈를 뚫는 데만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취를 시작하고 나서 7시간 뒤에 테이블 데스를 합니다. 마취를 못 견딘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의 마취를 못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9년에 좀 됐어요. 폐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폐사를 동물원에서 사실 과거에 폐사가 되면은 기사가 좀 많이 떴어요. 동물원 관리 부실로 동물 폐사해.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동물 폐사를 많이 숨기는 분위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성인이 되셨으면 이 호랑이를 알 거 아니에요.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억이 있을 테고요. 동물원에 왔었던.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기사가 안 떴어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알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렵에 동물원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요. 전국 개봉을 했는데 몇 군데 안 돼서 아마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8년에 웅담채취용 곰을 이런 데 살아요. 짬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사료는 뭐 좋은 사료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 아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고 사는 곰도 있어요. 도넛만 먹고 사는 곰. 그런 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공간에서 이분들도 옛날에 80년대에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어떤 정부의 농림부의 장려 때문에 키웠던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부랑 녹색연합 환경단체죠. 그리고 청주동물원 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런 철창에서 나오게 돼요. 2018년에. 그래서 동해 농장이었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속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곰 잘 있나. 이거는 한 10년 전쯤에 제가 동물원에서 이제 관람객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곰 있죠. 반달가슴곰.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좁죠. 뭐 요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변이나 오줌을 넣게 되면은 물로 쏘면은 쫙 내려가죠. 여기로 떨어지고. 청소하기가 매우 쉽죠. 그리고 곰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겨울에는 이 물을 쏘면은 여기가 얼어가지고 곰이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계단이 있긴 있어요. 이게 사육사도 내려가서 밑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육곰이 구조가 되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1억이라는 국비와 1억이라는 시비가 합쳐서 2억으로다가 바꾼 거예요. 지금 곰사의 모습입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프레이 저걸로 해주시겠어요? 이게 예. 아닌가? 그래요? 네, 나오죠. 네, 뭐 여름엔 수박도 먹고 곰이 무슨 초식, 육식, 잡식. 초등학교 2학년 뭐죠? 곰. 사람과 같다. 잡식이에요. 분류상 잡식인데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 지금 복원해서 60여 마리가 있거든요. 지리산에 무슨 고기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되면은 뭐 개구리 정도는 잡아먹어요. 단백질 섭취원으로. 그래서 90% 이상은 사실 도토리나 나무 뿌리, 열매 등을 먹고 사는 사실 채식주의자예요. 지금은 채식 위주로 줘요. 그리고 박람회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수술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술 전날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가서 본 박람회예요. 뭐 약간 영정사진 비슷하게 찍은 건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국비를 받아서 호랑이 살을 바꿨고 박남이는 죽었고 이 친구는 박남이 아들이에요. 호붐이라고. 그래서 동물살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마취해서 옮긴 날. 얘도 어색해요 지금. 어색한 호랑이를 한번 보시죠. 그죠? 뭐 약간 깜짝 놀래고 조그만 이게 저게도.
네,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호순이, 호붐이랑 호순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나아졌죠? 갈 데가 생겼어요, 이제. 뭐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여우음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그리고 내실만 있었어요. 아까 같은 방사장이 없었어요. 방사장을 작년 12월에 또 만들어 줍니다. 땅 엄청 잘 파요. 사육사들 아침에 가서 굴 메꿔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 짓을 못해서 어떻게 참았을까 할 만큼 굴 파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내리는 비도 맞고 햇빛도 쬐입니다. 네, 좀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갔을 때 자는 이유는 할 게 없어서예요. 물론 야행성 동물이기도 한데 할 게 없어서 자요. 할 게 있으면 이렇게 안 자요. 그러면 관람객들도 좋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저는 이제 수의사인데 옛날에는 130종, 지금도 한 80종의 동물을 다루면서 개만 동물병원에서 봐도 사실 개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 80종, 100종 넘어가는 동물들을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마취를 하고 뭐 1차 병원에 처치를 하지만 그 이상 되는 뭐 치과 진료나 요즘에는 수의약도 치과 전문, 안과 전문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옮기다가 치아를 보니까 잇몸이 많이 상해서 강남에 있는 치과 전문 동물병원이에요. 거기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같이 협진을 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빨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럼 고기를 먹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암컷 사자인데 아마 어머니들은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임신하지 않은 사자는 자궁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도 자궁에 농이 차는 자궁 축농증에 걸렸는데 이 전까지는 이렇게 대형 고양이과 자궁 축농증, 그러니까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경험이 많이 없어요. 동물원에서. 그래서 또 충북대랑 같이 합니다. 초음파 봐서 확진을 하고요. 보통은 개고양이들은 이 배 중간을 절제를 해요. 근데 다른 동물원 수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를 절제를 해서 수술은 했어요. 자궁을 드러냈는데 그게 터졌대요. 복압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측면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났어요. 이렇게 점프할 정도로 건강해졌고요. 뭐 또 정형외과 또 전문 병원이랑 같이 협진을 하고, 그렇죠. 사실 무플론이라는 동물원에서는 흔한 번식도 잘하는 초식 동물이 있는데 뭐 가끔 골절도 돼요. 골절 수술하는 거고, 뭐 말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통이라고 배 맹장에 모래가 차가지고 배가 막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수술해서 다 제거를 했죠. 그리고 오창에 가면은 혹시 오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창 그 주민들은 잘 아시는 오리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 관리하는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리가 아프다고. 근데 이제 동물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오리를. 그죠? 그래서 동물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캔넬박스에 이렇게 있어요. 되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물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재활 치료하는 그
친구 수의사가 있어서 또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치료도 하고요. 레이저 치료가 눈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리 선글라스를 끼웠어요. 물론 시술자도 썼고요. 네, 이런 주사 치료도 하고 그래서 오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서식지 외 보존기관, 동물원이죠. 거기서 했던 활동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식지 외 기관이 보존기관이라는 거는 서식지가 좋아지기 전에 멸종될 수 있는 동물을 보호, 증식, 방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식지, 자연 서식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한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물새장이 참 커요.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큰데 이 큰 물새장을 새들은 그래도 날아다닙니다. 딴 동물사보다는 되게 행복한 공간이죠. 딴 동물사보다는. 이 백로가 있었어요. 백로가 있었는데 백로 서식지가 도심에 몇 군데 있었죠. 청주에. 어디 있었죠? 네. 저도 네, 맞아요. 거기 몇 군데 있는데 동물사를 이렇게 크게 멋지게 지어 놓고 나서 전시할 새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백로를 납품하신 그 업자분이 그 백로 서식지에 가서 나무를 흔들어서 새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새끼 중에 살아남은 새끼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옵니다. 동물원에 데리고 온 백로들이 또 미꾸라지를 먹고 살아남은 애들이 이 물새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백로는 무슨 철새죠? 여름철새거든요. 물론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무심천에도 겨울에 안 가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추위에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백로들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죽는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봄이 되자 새끼를 낳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적당히 있고 적당한 높이의 어떤 나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좀 자연에서 그렇게 함부로 데리고 온 동물들을 되돌려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로들을 방사를 합니다. 물새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 적응 훈련은 됐고요. 근데 청주시에는 사실 풀지는 못했어요. 민원이 많더라고요. 백로에 대한. 아파트 옆에 서식지가 있고 그래서 서산에 가서 방사를 했습니다. 5월 달이었고 아침 10시쯤이 되자 땅이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 상승기류를 타고 금방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산이 있었고 먹이를 잡아 먹을 어떤 물이 있었고 교원대 황새연구센터에 박사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새 방사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그분이랑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구조된 독수리인데요. 다른 기관들, 중국대랑 또 동물위생시험소랑 같이 구조를 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할 때 여기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요. GPS를. 네.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국가대표 OST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들으려고 하시면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날려서 하루에 12번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2번씩 하루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몽골에 갔다가 한국에 겨울이 되면 옵니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추적을 했고요. 이게 한 5년 정도는 끈이 안 떨어지면은 그 약간 가방을 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GPS라는 게 작아요. 전혀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작기 때문에. 근데 3년 뒤 어느 날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태양 전지라 전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몽골의 어느 들판에서 깜빡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이 독수리들을 보러 몽골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PS를 추적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리가 비뚤어진 독수리인데 아사 직전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가 돼요. 이런 부리니까 사실 먹을 것이 있어도 친구들이 다 먹고 자기는 먹을 게 없었겠죠. 그래서 아사 직전에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독수리를 방사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또 굶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동물원으로 데려옵니다. 동물원에요. 어느 날 멀쩡한 독수리도 있어요, 지금. 근데 초등학생이 물어봅니다. 2학년 학생이. 뭐 또 저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2학년 친구가 물어봅니다. 근데 왜 동물원에 저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 합니다. 멀쩡한 동물, 나갈 수 있는 야생동물을 가둬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할 말이 생겼어요. 그죠? 사실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나가서 굶어 죽는 어떤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인도적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수리도 동물원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저도 할 얘기가 있고 관람객분들도 풍부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친구들보다는 이런 친구들이 할 얘기가 훨씬 많은 거죠. 스토리텔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황조롱이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해요. 멀쩡한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보내고 부리가 비뚤어진 독수리는 동물원으로 오고 황조롱이 방사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겨울이에요. 올해 겨울이구나. 네. 중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카페 주인분께서 오소리 새끼를 어떻게 주워 오셔서 계속 기르신 거예요. 근데 오소리가 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셔서 결국에는 동물원으로 왔죠. 이 친구가 오소리인 거 솔직히 아셨던 분, 딱 궁둥이만 보고. 사실 너구리와 오소리를 단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라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구분을 잘 못하세요. 너구리는 좀 아세요. 근데 오소리는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구리 옆에 지금 오소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카페에서 사람한테 길러져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서식지를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누가 물었을까요? 맞아요. 들깨. 여기 써 있죠.
들깨가 물어서 수달도 여기 머리에 상처가 있고 오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대학교와 그다음에 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원 해서 시골계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야생동물 서식지도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매져 있는 마당에 시골 가면은 매져 있는 그 개들 있죠. 사실 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또 계속 새끼가 태어납니다. 잡아먹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시골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야생동물도 공격하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쟤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잡아서 뭐 안락사를 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한 마리를 중성화를 하면은요 50마리의 그런 들깨가 방지가 된답니다. 그죠? 50마리를 쏴 죽이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중성화시키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고양이도 빠르잖아요. 산새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양수산부 제주 아쿠아프레닉 가보셨죠? 성산포에 있는. 거기도 이제 서식지, 해수부 서식지의 보전기관이고요. 청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협진을 합니다. 바다거북이가 다리가 아이고 잠깐만요. 다리가 잘려서 왔어요. 왜 잘렸을까요? 맞아요. 폐 근물이 엄청납니다. 네. 스피라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아시죠? 사실 거북이 콧구멍에 꽂힌 빨대는 0.09%?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게 바다가 망쳐지는 건 0.09%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사실은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폐 그물이 훨씬 더 야생동물한테 위해를 미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버둥대다가 사실 잘린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덜 잘렸어요, 사실. 그래서 감염이 심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폐혈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쪽이랑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거북이는 이 지느러미가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적응하면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방사가 돼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너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극을 2년 전쯤에 갔다 왔어요. 남극은 아직 천혜의 서식지죠. 야생동물에. 그래서 극지연구소랑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국립연구소의 박사랑 펭귄 연구를 하러 갔습니다. 남극은 이래요. 굉장히 큰 땅이죠. 세종기지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장보기지는 반대쪽에. 장보기지는 뉴질랜드에서 접근하고요. 세종기지는 어디? 칠레에서 접근해요. 푼타에 아레나스, 칠레의 땅끝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비행기를 맨날 비행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저는 운이 좋아서 한 3일인가 만에 비행기를 타고 남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좀 내려가지고 약간 감격스러운, 이분들도 이때 다 처음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다 연구자들이에요. 그리고 활주로가 이래요. 그냥 땅이에요. 땅에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은 범법 경찰에 잡혀간다? 안 간다? 네. 여긴 법이 없어요. 알아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지별로, 나라별로. 네, 세종기지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배에 내렸을 때, 네, 여기가 이제 숙소예요. 그리고 세종기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래요. 다른 나라 그 기지보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 와서 연구를 해요. 예, 저희랑 같이 갔었던 그 프랑스 사람은 여기 있죠. 프랑스 국기, 아르헨티나, 미국 이런 사람들이 기지에 머물면은 국기를 올려주더라고요.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88년부터 이제 남극에 갔죠. 이분은 이제 펭귄 박사로 유명해요. 이원영 박사라고 극지연구소 연구원이고요. 프랑스 연구원. 자는 데입니다. 이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창밖 풍경입니다. 멋있죠? 근데 이게 다 빙하로 둘러싸였는데, 펭귄은 새죠. 새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둥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대한 펭귄은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바다를 헤엄치면서 크릴새우를 잡아먹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펭귄, 내려가는 펭귄. 구분 되시죠? 네. 펭귄을 따라 저희도 올라갑니다. 펭귄을 왜 연구를 했느냐면요. 펭귄은 최상의 포식자예요.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이 밑에 크릴새우, 플랑크톤이 안정화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브리자드라고 눈 막 폭풍우가 불어요. 그러면 숨는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펭귄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사실 추적 장치를 달았어요. 저는 이제 추적 장치를 달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해주러 간 사람이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세요? 꽃갈. 그러니까 펭귄은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아요. 접근을 하면은 둥지에서 막 이렇게 쪼으려고 하죠. 자 일어서야 되겠네.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펭귄이 있잖아요. 그럼 막 쪼으려고 하면은 그 꽃갈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씌워지죠. 들고 나오면 돼요. 들고 나와서 사실 그 추적 장치를 달고 이제 데이터를 다 모으고 나서는 그 장치를 다 풀어줬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펭귄을 어쩐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혈압도 체크하고 호흡 맞추기가 한 40km 되거든요. 제가 그걸 짊어지고 갔어요. 한 세종기지에서 여기를 가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거에 산소통에 주사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새들한테는 주사 마취가 위험해요. 그래서 지게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라면 점심에 그리고 거기 이제 남극에 그 밥해주는 셰프도 있어요. 경쟁률 100대 1.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100대 1로 오신 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밥을 싸줍니다. 전 여기 가서 라면 유통기한을 알았어요. 라면 유통기한 얼마일까요? 6개월. 오, 아시네요. 근데 여기 이 라면 같은 부식이 컨테이너로 오거든요. 6개월 걸려요. 항상 유효기간이 지난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맛 없었을까요? 그리고 남극은 여름에 해가 져요. 지긴 져요. 끝 주변부에 있잖아요. 남극 대륙의 세종기지가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해가 지겠죠. 근데 금방 1시간 있다 해가 떠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새벽 2시예요. 해가 안 지니까요. 낮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해가 지고 난 모습이긴 해요. 근데 되게 다 보여. 이 친구는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이 친구도 펭귄이 새끼를 부화를 할 때 이 친구도 부화해요. 자기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네, 물범. 자고 있을 때 옆에 가면은 그냥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해코지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조금 터치를 했더니, 예. 그리고 사실 마취를 해서 혈액 채취도 했었어요. 뭐 회복제를 줘서 금방 일어나긴 했지만요. 네. 청주시의 그 씨앗을 남구에 가서 심었습니다. 제가 사실 출장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송별회 합니다. 거기에 이제 펭귄 그 또 연구하러 온 서울대 그 학생분들이 있어서 예, 같이 송별회를 했는데요. 이건 뭘까요? 빙하입니다. 빙하가 그 세종기지 앞 바다로 흘러오는데 그걸 깨치면은 안에 약간 푸르스름한 어떤 신비로운 색깔의 얼음이 있어요. 그것을 소주에 타서 네, 칵테일해서 먹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아마 질문이 또 앞으로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로 주세요. 쉬워요. KOREA ZOOVET 네, 아니야 그게 끝이에요. 골뱅이 gmail.com 한국 동물원 수의사라는 뜻이에요. 코리아 주벳. 네, 그걸로 메일 주시면 답하겠습니다.